자, 차기 대선이 이제 10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점점 더 많이 모아지고 있죠. 우선 차기 대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자,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가상 양자 대결입니다. 윤 전 총장이 보시는 것처럼 42.3%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38.1%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보이기 직전입니다. 예전보다는 좀 자명이 줄었고요. 여기저기서 소식이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행보가 본격화된다면 뭔가 이 수치에도 변화가 급격히 영향을 끼칠까요? 그건 이제 윤석열 총장, 전 총장의 학위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지금 지지율에 반영이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이제 적극적으로 정치 행보를 하고 대선 후보 나서게 되시면 여러 가지 검증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개인 가족 관련된 문제라든지 본인의 능력, 그다음에 비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궁금해할 거 아니겠어요? 네. 만약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면 이분이 정말 우리의 리더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을 언론도 할 것이고 국민들도 궁금해할 겁니다. 이제 거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거기서 만약에 정말 국민들이 볼 때 믿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비전을 제대로 제시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면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또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질 경우에는 지지율이 또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윤 전 총장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 앞에 보여지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여론조사 결과는 정치인 윤석열로서가 아니라 이 전 검찰총장으로서의 갖고 있는 이미지로 평가받은 여론조사였으니까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 글쎄요. 그렇게 들으니까 또 이해가 빨리 되네요. 자,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요. 잔행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모범생 같은 행보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는 열심히 공부 중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퇴임 이후에 노동, 외교, 안보,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을 연이어 만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죠. 이번에는요. 자, 반도체.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죠. 이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를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7일에 윤 전 총장이요.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아가서 3시간 넘게 시설을 돌봤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십 가지 질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자, 윤 전 총장이 공부 중인 분야를 나열해 보니까요. 이 과목에 이름을 붙인다면 대통령 선거 수업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요한 각 분야, 이 모든 장르를 하나씩 섭렵하고 있다. 대통령 공부 수업 맞습니까? 맞죠. 아, 그래요? 네, 지금 최진봉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는 전 검찰총장으로서의 인기였다면 네.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면 이제 뭐 여러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게 윤석열 총장은 검사만 오래 했기 때문에 네. 뭐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1시간만 얘기해보면 미쳐 드러난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에 나설 때 네.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지 결국 깎이죠. 더 네. 지지율은 그냥 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 현안에 관련된 것 네.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준비하고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사실 전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 때문에 네. 사실 난리죠. 요즘에 자동차 생산도 늦습니다. 반도체 지금 공장 문 때문에. 닫고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 부족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지금 반도체 산업의 지금 우리나라의 처한 현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반도체 인력 생산 인력이 5배나 많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공부를 하고 듣고 느끼고 네.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 반도체 공동 연구소로 오면 외부인들이 오면 여기 연구소만 이렇게 쭉 둘러보고 간대요. 네. 근데 공장에 직접 들어가서 네. 그 안에서 하나하나 또 질문을 생산 라인을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쏟아냈다고 하는데 윤 총장 입장에서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 데뷔할 때 네. 누가 무엇을 물어봐도 나는 대답할 수 있어. 이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저 연구소 방문한 거는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고 실제 공부는 진짜 앉아서 또 전문가들과 이미 하시고 온 것 하고 같다라는 표현을 있어야 하시더라고요.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여당 입장에서는 여권 입장에서 볼 때는요. 윤석열 전 총장의 이런 행보가 이런 공부하는 행보가 글쎄요. 그렇게 마땅치는 않아 보이는 모양입니다. 윤 전 총장은요. 5.18 관련 발언을 했다가 여권의 맹공세를 받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요.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동참한 게 아니냐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전지현 변호사님. 예, 이제 김남국 의원이 본인의 SNS에 남긴 글인데요. 네. 뭐라 그랬냐면은 대부분의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에 동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네. 민주당 의원이 이런 질문했으면은 뭐 반도체 열공 소식, 반도체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이 저런 거 물었으면은 중학생 수준보다 못한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언론에다 제목을 내걸었을 것이다. 제목을 내걸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한 거 보니까는 신문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김남국 의원이 저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서 언론을 거의 제일 많이 타는 분이 김남국 의원 아니에요? 제가 포털에서 김남국 의원이라고 쳐보니까는 윤검찰, 지만원 무혐의 처분 무슨 낯으로 5.18 정신 운운, 이송윤 기소, 조희연 수사 엉뚱 이런 발언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이거 다 실어주는 거 지금 언론이잖아요. 네. 본인이 얘기하는 것도 다 실어줬으면 윤석열 얘기하는 것도 실어주는 게 그 형평에 맞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 그래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조국 교수님 사진 이렇게 머리맡에 두고 잔다 그러셨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지금 이재명 지사 지지 모임에 또 이렇게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이 양쪽의 얘기를 다 실어주는 언론가, 물론 검찰개혁과 언론계의 역사적 사명감을 띤 정치적 행보라고 저는 보지만은 여기에서 저기로 하루빨리 갈아타는 듯한 모습을 보인 김남국 의원 중에 누구를 더 신뢰하실 것은 시청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지현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주신 이야기고, 저희 프로그램의 편집 의도와는 지금 관계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린 질문은, 그러니까 이 언론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하는, 견제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존재감에 어떤 좀 그 의미가 있다, 이런 해석이겠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전 변호사님. 아, 네. 전혀 안 서운해요. 네.